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이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했고요. 지금 주요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 뉴욕 연은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난달 4.2%에서 4.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7%에서 2.8%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 결과 이 패드워치의 5월 금리 인상 전망치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 시장은 연준이 언제까지고 금리를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도 이 CPI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관망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4월에는 FOMC가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오늘 내일 나올 CPI는 5월 FOMC에 영향을 끼칠 물가 지표가 되겠죠. 이전 몇 달만큼의 무게감은 없는 지표라지만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략 오늘도 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은 천명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만에 이렇게 찾아뵙네요. 요 근래 비가 와서 그런지 아침에 좀 선선합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 자, 저번 주에도 미증시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이번 주도 뭐 저번 주 못지 않습니다. 내일 또 빅 이벤트가 또 줄줄이 서 있는 상황. 그죠? 상당히 투자가 골치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명과 함께 하시면 제가 뭐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알차게 준비를 해왔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투자 정보 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방송 천명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일수록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시황 파악이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 방송에서 이 시황 파악과 현재 시장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모든 내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방송 이후에도 천명 마스터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방송 중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현재 상품별 시세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지금 나스닥만 기술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로와 파운드도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달러 대비 강세,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상품들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주 중심, 특히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장 혼조세인 가운데 나스닥만 0.38%가량 하락하면서 13,10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나 연착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낙폭은 크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일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 보면 보이시겠지만 22시경에 저점을 형성했고요. 곧바로 상승폭 키우면서 22시 14분경에 고점 키우고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 구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 침체 우려 보강 속에 이 수요 부진 이슈로 하락하고 있었지만 다시금 이 주요 산유국 감산을 앞두고 낙폭이 제한되면서 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박스권에 정체되면서 큰 폭의 상승, 큰 폭의 하락 보여주지 않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전날까지도 이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하고 있다가 기술적으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네, 0.6%가량 상승하면서 지금 2,000달러 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6.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이후 22시 56분경에 고점 형성했고요. 오늘 시장 계속해서 이 상승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로도 파운드도 이 달러 외에는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차트상에서도 이 22시 07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22시 52분경까지 고점 형성하고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0.5%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 대비 강세인 모습,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이 그 밖의 통화들은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시세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부터 투자 전략 천명 마스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먼저 나스닥 보자면 지금 미증시 혼조세로 출발한 가운데 나스닥만 이 기술적으로 이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낙폭이 제한되면서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매수와 매도 이 시그널을 잡기가 더 쉽지 않은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천명 마스터와 함께 투자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나스닥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봉을 항상 먼저 체크를 하고 상황들을 좀 추세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뭐 직장 이제 퇴근하셔가지고 또 차트를 보시다 보면 네.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팁을 드리면 일단 일봉을 먼저 보자. 그리고 그걸 파악을 하시면서 얘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어느 정도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봉을 좀 먼저 보면 자, 일단 5분봉에서 계속 그죠 저번 주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간단한 얘기입니다. 5분봉, 일봉사 5분봉을 돌파를 해버리면 그죠? 일단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내일의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상당히 보합세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 하방, 삼방을 노라기 전에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몸살이셔서 그죠? 자, 3월도 그렇고 3월, 4월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좀 더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면서 천천히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자, 관전 포인트. 자, 일단은 5일 이평선이 돌파하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 기법상 RSI가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이 저번 주부터 일단은 하방의 압력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세는 뭐 일단 MACD 추세는 바뀌지 않았어요. 거의 지금 플래팅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 추세가 뭐 오늘까지는 안 바뀔 거로 보이죠. 오늘도 어제랑 비슷하게 상황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일 보면서 내일은 제가 방송이 안 나오니까 자, MACD가 매도의 시그널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정확히 먼저 또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오늘 그 저가가 13,009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13,009 근처에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13,100 정도. 자, 14,100에서 계속 지금 지지를 받고 어떻게든 상마로 가려고 되게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13,100에서 지지를 한 번 더 받아준다면 여기서 짧게 그죠? 자, 전일 종가가 13,158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전일 종가 확인하시고 13,100에서 지지를 한번 받아준다면 좀 짧게 좀 보시면서 수익을 좀 가져가라 좀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제 기법상 RSI가 지금 아직은 일단은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는데 아직 정확히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내려오겠죠. 그때 보시면서 13,000에서 RSI 확인하시고 또 MACD도 확인하시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13,100에서 RSI하고 MACD가 정확한 매수의 시그널이 나와준다면 어떠세요? 좀 더 길게 수익을 내실 수도 있어요. 결국엔 뭡니까? 5일 이평선이 20평선을 강하게 돌파라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대신 오늘은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면서 투자를 해야 될 지루한 시간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무리하지 마시고, 그죠? 오늘 같은 날은 짧게 하고 빨리 주무시는 게 최고의 어떤 투자 전략이라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천명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 투자 전략 함께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오늘이 내일이즈 픽 이벤트, 이 CPI 발표를 앞두고 이 보합권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전략 가져가라고 다시 한번 당부해 주셨는데요. 오늘 단기 저점이 13,092까지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13,100선에서 지지받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단기 매수 짧게 가져가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 전략 함께 체크해 봤고요. 계속해서 오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9%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 탈출하면서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박스권에서 이 등락 나타낼지 함께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천명 마스터님, 오일 전략 어떻게 보시죠? 자, 오일은 어떻게 됐든 감사는 발표가 됐죠. 네. 일단 올라간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일봉상 보셔도 자 242평선에서 강하게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242평선을 붕괴해서 올라가주면 어떻게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추세가 완전히 바뀐다. 근데 아직도 지금 설왕설래를 하고 있죠. 이 원인이 뭐냐 이거죠. 결국엔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 자 경기 침체가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일단은 보합권은 어제 비슷하게 마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오늘은 상방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달러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이론적인 거지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자 달러가 일단 약세로 돌아서면 유가에서는 일단 호재가 돼요. 그래서 호재가 돼서 유가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하방보다는 상방을 좀 보고요. 자 그리고 결국엔 변곡점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자 5월 달이 되겠죠. 5월 달에 결국엔 감산에 대한 정책이 바로 반영이 되겠죠. 반영이 되면서 자, 금리가 올리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정해졌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엔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이슈나 뭐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는 그죠. 어떻게 든 유가를 끌어올리려고 되게 애를 쓸 거예요. 왜? 미국을 괴롭혀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잡한 상황 거기까지 제가 깊게는 말씀 못 드리고 일단은 막 기술적으로나 뭐로 보더라도 일단은 정확 시향상으로도 보더라도 일단은 하방보다는 상방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도 자, RSI가 한참 전에 나왔죠. 한참 전에 나오면서 결국엔 MACD 추세도 각도가 35도 이상 꺾이면서 완전히 골든 크로스가 일봉성에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 아까 말씀 여기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오늘 안착을 해준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지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많이 좀 올라왔는데, 그죠? 지금 뭐, 이게 완전히 계단식 상승장이에요. 계단식 상승장, 요게. 이런 게 제일 위험한 장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어차피 지금 오늘은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거, 뭐 장대 한번 이렇게 두 번 나오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상당히 리스크가 클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80.20하고 79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 80.10달러, 그죠? 80.10달러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방보다는 상방의 상방의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걸 권장드리고요. 80.10에서 지지를 받으면 저 5분봉 적어도 2번에서 3번 제가 확인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무조건 확인 사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쯤이면 됐겠다. 그건 나중에 큰 낭패를 보아요. 그래서 80.10에서 지지 확인하고 이것도 수익을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도 상방 추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분봉상 계속해서 장대 양봉과 음봉 번갈아 가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거래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 80.10달러까지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고서 이 지지받는 모습 보여준다면 그때 짧게 단기 매수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일 전략 함께 정리해 봤고요.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달러가 약세인 가운데 지금 안전자산, 위험자산인 이 오일과 골드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0.62%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천명 마스터님, 또 이게 이 개장 시의 모습과 그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났을 주제의 추세가 또 항상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골드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함께 파악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어제 달러가 조금 강세였어요. 뭐 어제 강세였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오늘 강세를 또 오늘 이어가진 못했어요.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달러가 아직도 약세지만, 그죠? 어때 이런 상황들 오늘 장이 마감될 때까지 아무튼 강세보다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이제 오늘 좀 이따 시야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있고 제 기법의 스텝 1에 대해서 기법의 이제 달러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것도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설명하다 보면 뭐 시간 다 뺏깁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달러와의 어떤 상관관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단순히 자, 반비례 관계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단순하게 반비례 관계를 해가지고 투자에다 바로 적용하시면 상당히 낭패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이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게 달러 인덱스를 어떤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황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은 상방은 맞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자, 지금 5일 이평선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자, 5일 이평선이 일단 1봉상, 5분봉이 데드 크로스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RSI가 MACD 왔습니다. 일단은 음봉 시그널이 나왔어요. 네, 나와줬죠. 근데 결국엔 D-Day는 내일이 될 겁니다. 오늘은 아닐 거. 오늘은 상방이 맞고요. 내일이 될 거다. 자, 내일 CPI, 그 다음에 FOMC 의사록이 좋게 나와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결국엔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겠어. 그럼 역으로 반비례는 뭡니까? 골드는 하락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상승은 맞으나 내일 전략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팁을 드리는 거니까 항상 달러를 보고 해라. 네, 달러하고 골드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높겠더라. 다시 한번 강조를 두고 열심히도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하락보다는 상방에 맞겠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십시오. 정신 없습니다. 지금 정신 없고 얘가 지금 어디로 갈지를 길 잃은 외기러기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어떻게 됐든 지금 이것도 계단식 상승이에요. 지금 그림이 너무 지금 그런데 자, 요거는 짧게 제가 권장을 드릴게요. 이거는 많이 가져가면 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2015에서 이게 21 이평선입니다. 2015 쪽에서 좀 보셔갖고 여기까지 한번 내려와 준다면 지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짧게 그죠? 61 이평선까지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거를 제가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2015달러 지지 확인 후 매도 짧게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주요 상품들 투자 전략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더욱더 자세한 전략 그리고 장중에 정확한 시황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방송 중에 함께하고 있는 천명 마스터의 노란 톡방 지금 바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야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지금 바로 방송 중에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 이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미 연준이 이르면 이번 여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완고한 물가가 이런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TD증권이 진단했습니다. 이 월거와 TD증권은 오늘 12일 발표될 예정인 3월 CPI가 전월 대비 0.4% 올라왔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근원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 것이라며 월가는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연준이 오랫동안 금리를 동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견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달러화의 가치가 제한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란 전망도 강화되었는데요. 10년 만에 바뀐 일본은행 신임 총재는 기존의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취임 일성으로 강조하며 엔화는 다시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했고 또 코로나19 초기부터 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경고해온 미국의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 폴 싱어가 앞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싱어는 앞으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긴 시간 동안 저조한 금융자산과 부동산 수익률, 기업 실적 하락, 높은 실업률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판단해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만일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짚어봤는데요. 이슈 하나씩 현명 마스터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첫 번째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조한 물가 속에서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TD증권 그리고 월가는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꺾일 듯 꺾이지 않고 있는데 이 내일 CPI도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일단은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시청자들 아시면서 여기 이 지금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복습도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작년 3월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작년 3월에 파월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인플레 일시적이다. 그래도 별 문제 될 거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2021년 8, 9월인가 그럴 거예요.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그랬어요. 야, 이거 팬데믹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조금은 이게 인플레 조짐이 보인다 얘기했지만 그렇게 문제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작년 2020년 3월이죠.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파월은 뭐 그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0.25를 살포시 올렸단 말이야.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러면서 6월 달부터 0.75를 연속으로 4번 올리고 결국엔 작년 12월에 4.5로 마감이 됐죠. 자, 과연 파월이 일시적이라고 3월에 얘기했다라면 그렇게까지 올렸을까요? 자, 혹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발했다. 그거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결국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었던 순서였다. 그죠? 그런데 단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해서 촉매제 역할을 해줬던 것 뿐이지. 그죠? 어차피 인플레는 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란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올 1월에 또 어땠습니까? 디스플레이션이라는 파월이 또 발언까지 했어요. 그래서 화색을 지었죠.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봤고, 그죠? 그래서 시장을 믿었어요. 야, 이제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꺾이는구나. 얼마나 좋았습니까? 너무나도 긴 시간들이었죠. 자, 벌써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가 나온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게 또 무색하게 2월 달에 또 어떻게 됐어요? 자, 비농업군이 발목을 잡았죠. 예상치도 못한 50만이 넘는 그런 숫자가 나왔고. 그러면서 또 파월이 의회에서 야 0.5까지 가겠다라는 얘기하면서 1월 달에 좋았던 시장을 인플레가 다시 원점으로 와서 2월 달에 다시 제자리로 와버렸어요. 그죠? 자, 근데 3월에 또 뭐가 있었어요? 또 뭐든지 뭐 예상치도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타죠. 요즘엔 다양합니다. 그죠? 근데 3월에 결정적으로 또 뭐가 터졌어요? 은행 사태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연준이 0.50으로 올리기로 했던 거죠. 근데 은행의 사태 때문에 일단 진정으로 0.25만 일단 가보자. 왜? 은행에 대한 신용 경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그러니까 대출 그런 것들이 안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발휘하겠다 하면서 0.1 살포시 갔어요. 네, 현재 버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내일 중요한 건 CPI죠, 그죠? 자, CPI. 제가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근원만 보십시오. 근원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중요해요. 제가 아까 데이터를 봤는데 물론 내일 이제 오픈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자, 예상치로 본다면 어때요? 여전히 끈끈한 인플레이션 고착화, 그죠? 여전히 안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금리를 지금 5%가 자 일단 3월은 이제 거두절미하고요. 결론적으로 4.7%까지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생각하는 숫자보다 터무니없이 지금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러니까 고용 관련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숫자 일단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 있고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안 올려야지 정상이죠. 그렇죠. 자, 근데 오른쪽 보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에 패드워치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패드워치 딱 보시면 자,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제 동결이 거의 43% 정도 됐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자, 그다음에 0.25가 57% 정도 됐었고요. 그죠? 근데 불과 어제부터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일단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결은 퍼센테이지가 지금 2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0.25는 71%. 그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설명을 했냐 이거예요. 아직도 연준이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네. 인플레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또 파월이 그 기자회견 했잖아요. 야, 시장 자꾸 이제 금리나 뭐 얘기하는데 뭐 없어. 착각하지 말고 우리 할 일이 많으니까 좀 그만 좀 우리 괴롭혀. 뭐 그런데 연준 또 위원들도 또 4명 위원들이 또 이번 주에 줄줄이 연설을 하잖아요. 다 매파적 발언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일 뭐 3월 FOMC도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론을 짓게요. 자, 아직은 그래요. 자, 증시가 조금은 좋은 날이 오기에는 조금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좀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재작년 8월부터 그죠? 올해까지 거의 재미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금 뭐 지수는 엄청나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2차 전지에는 별 볼 재미가 없어요. 그럼 결국엔 일반 투자 입장에서 재미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자, 노란톡에 들어오세요. 몇 번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자, 해외 선물 해지 상품이에요. 그죠? 자, 우리는 인식이 정말 우리나라에 잘못됐어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 해외에서도 제가 뭐 트레이딩을 해보고 했지만, 자,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해외 선물을 정말 투자 상품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특히 파생 상품들이 여러 가지 파생된 상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잘못됐는데, 제가 그 인식의 전환을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 노란테가 들어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죠? 자, 지금 재미없잖아요, 주식해서. 오셔갖고, 쏠쏠하게 용돈도 좀 챙겨가시고, 어떤 장기적인 투자로 좀 생각하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받아보는 해외 선물 파생 상품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 그렇게 제가 느끼시게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서 견조한 물가가 예상되면서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패드워치에서도 이 5월의 금리 인상에 더 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번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이 일본은행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본은행의 신임 총재가 선임이 되었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이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기준과 같이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본은행의 정책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네. 자, 저번 주도 제가 그 엔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생각은 이제 변함이 없고요. 네, 어제가 이제 갑자기 뭐 왼쪽 보시면 이제 엔화죠, 엔화 이제 인덱스고 오른쪽이 달러 인덱스인데. 자, 어제 갑자기 4월 9일날 이제 구로다 총재가 4월 5일날 이제 관뒀죠. 고별사를 했고, 그다음에 4월 9일날 이제 일본의 이제 새로운 총재가 BOJ 총재가 이제 취임식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중립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총재가 처음에 이제 발탁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일단 YCC 정책에 대해서 일드 커브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돈 푸는 거죠. 돈 푸는 거 제로금리로. 자, 이거는 손볼 필요가 좀 있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엔화의 어떤 약간의 이제 강세를 얘기를 했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거 달라져 버렸어요. 네. 자, 뭐 조금은 당분간은 뭐 저도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얘기를 할 줄은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어제 1%가 넘게 어떻게 엔화가 약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달러가 역으로 혜택을 봐서 달러가 어제 강세로 돌아섰고. 그런 상황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시청자들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최하 많아봤자 2번밖에 안 될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죠? 자, 그럼 어때? 정점은 다 왔죠. 종착역은 다 왔잖아요. 피니시 라인은. 자, 그럼 굳이 일본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겠나?라를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괜히 다 끝났는데 자기 혼자 올려서 지금 일본 경제 좋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 5월에서 6월 달에 엔화 쪽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달러보다는 엔화가 너무나도 많이 엔저가 상당히 지속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자, 일단 쌍바닥이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다 쌍바닥이 나와주면서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상승의 패턴으로 가는 각도가 우상향을 해야 돼요. 우상향.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리 좀 들어가서 어떤 투자를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러 한번 볼게요. 달러도 또 쌍바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자, 이것도 어떻게든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 그죠? 결론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뭐냐면, 자, 과연 달러가 앞으로 강세를 계속 지속할 거니자. 요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잖아요. 그죠? 근데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일단 커요. 왜? 일단은 엔화가 이 기축 통화 중에 하나잖아요. 달러를 견제를 아직은 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엔화의 약세를 내서 달러는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일단 엔화 쪽 측면에서 일단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자, 다음 페이지가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네. CPI도 중요한데 이 CPI보다 지금 중동 국가하고 이제 결국에 이제 중국이죠. 중국 위안화가 이제 방향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느냐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계속 시진핑이가 계속 위안화를 기축 통화에 포함시켰다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러 나라에서 계속 지금 로비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죠. 그죠? 자, 결국에 이제 결과물이 상당히 여기저기서 많이 튀어나왔어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브릭스라는 데가 있죠. 결국엔 이제 이 주체는 자, 기축 통화의 주체들은 브릭스예요. 브릭스. BRICS. 자, 이게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의 약자예요. 얘네끼리 만든 어떤 단체예요. 근데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만든 지 꽤 됐는데 별로 이슈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면서 작년에 중국에서 포럼이 있었죠. 근데 여기만 참여한 게 아니고 사우디, 이란 등등등등 많은 이제 국가들이 신흥국들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참여한 원인이 뭔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 거예요. 결국엔 페트로 달러에 대한 어떤 저항이다 보면 돼요. 자, 페트로 달러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 1970년대 정도예요. 그때 이제 사우디가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딸렸죠. 맨날 이제 중동은 전쟁만 하고 있는 나라고 지금도 계속 내전들이 발발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미국이 니네들 왕실 보호해주고 국방력 좀 해줄 테니까 대신 달러로 써 원유 어떤 통화를 결제를. 그래서 페트로 달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사우디가 좀 안 좋아졌죠. 작년 바이든 때부터 안 좋아졌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각설하고. 자,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신흥국들이 또 불만이 또 생긴 거예요. 왜? 자, 작년만 해도 달러 인덱스가 114까지 올라갔었죠. 그죠? 그래서 디폴트 온다 그러고 디폴트 또 온 나라가 또 실례로 있고. 그죠? 더 이상 미국한테 이렇게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면서 자, 위안화를 앞세워서 한번 우리도 기축 통화를 만들어서 자국 통화를 결제할 수 있는 좀 달러로부터의 어떤 리스크를 좀 해치를 해보자는 그런 차원이 되면서 달러가 그죠? 지금 상당히 위로 올라가는데 제한적 요소를 여기서 또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과연 이게 달러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퀘션이 나옵니다.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왜? 자, 사람은 누구나 안정적인 데 투자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지금 제일 안전자산은 골드잖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골드 엄청 사들이고 이제 그것도 지금 올라가고 개인 입장도 그렇고 그죠? 그래도 달러도 그래도 위험 자산이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 통하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을 제외하고 러시아, 뭐 신흥국, 중동 국가 러시아 아이 또 내전이 있고 상당히 안 좋잖아요. 상황들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떤 데다가 내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달러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그렇게 떨어지기 쉽지 않고요. 결국엔 미국이 이렇게 떨어지게 내버려주면서 왜? 인플레 잡아야 되잖아요. 인플레 만약에 달러까지 내려오고 유가가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래요, 미국은. 그래서 달러는 앞으로 킹 달러는 아니겠지만 강 달러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금리를 올릴 때까지. 이상입니다. 네, 천명 마스터와 함께 두 번째 이슈까지 짚어봤는데요. 이 통화 관련 다양한 이슈도 짚어봤습니다. 이 중국 위안화의 달러 패권 도전 그리고 엔화 이슈까지 짚어봤는데요. 네, 이런 이슈를 통해서 당분간 금리 인상 전까지 달러 강달러의 기조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예측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폴 싱어의 발언이 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마스터님, 지금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이 글로벌 시장의 경기 침체를 다시 한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한 거는 혹시라도 연준이 방심을 하고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그 뒤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좀 내비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마스터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 여기 이제 과거 사례를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서브프라임 2008년, 2009년 그때 이제 생긴 거죠. 자, 그때 경우 서브프라임 뭐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도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완전히 그 모기지론 쪽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자, 그게 지금도 똑같아요, 상황이. 그죠? 네,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또 있고. 그 두 번째로 뭐가 있냐. 일단 70년, 80년대 7번의 변곡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네. 금리가 조금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내려가고. 그게 7번. 계속 반복이 됐다. 지금도 반복이 됐다는 걸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과거 사례가 100% 맞는 건 없지만 그래도 과거의 어떤 표준 모델이 있잖아요. 스탠다드가. 그래서 이번 사태를 적용해 봤을 때 이런 사태가 상당히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자, 비단 예로 딴 거 일반 투자자 빠져나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반 투자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340억 달러가 일단 빠져나갔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죠? 자, 과연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메리트가 있으면 이 돈을 여기다 빠져나가겠습니까? 안 빠져나가겠죠. 이게 이제 10시에 딱 봤을 때, 아, 미국 시장 이제 함을 갔구나.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 돈이 역으로 자, 일단은 중국하고 사이 안 좋잖아요. 미국하고. 근데 왜 중국으로 갔을까요? 자, 돈은 냉정한 겁니다. 국가에는 국가가 아니고, 내가 돈 버는 건 내 돈 버는 거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중국과 유럽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이제 단연간 해에 밀릴 것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팬데믹 때 너무나도 많은 IT 기업들이 급성장을 해버렸죠. 엄청난 고용을 해버렸죠. 자, 그 버블 사태가 지금 서서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도 어마어마한 감원을 하고 있고, 자, 감원하고 있다는 게 감원할 땐 좋지만 나중에 또 호황 맞으면 사람 구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어떻게든 미국이 너무나도 지금 우리 반도체만 예를 들어볼게요. 반도체 지금 10년 동안 해외 투자 못하고, 번 거에 대해서 쉐어를 해야 되고 정보 다 공개하고 자 이제 너무나도 일단 미국이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역으로 뭐예요?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 연방 정부의 디폴트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는 자 미국 전체가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경제 위협에 대한 커짐이 더 당분간 수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더 미국 증시보다 낫겠다.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짓고 싶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계은행 총재도 앞으로의 이 글로벌 경제 성장은 2%대를 넘지 못할 것이고 주요 경제 성장도 인도와 중국에서 그칠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새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나을 것이라고 예측해 주셨는데요. 네, 계속해서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이기는 투자 방법 그리고 교육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 오늘 방송 중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좀 이길 수 있는 투자 교육에 대한 꿀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천명 마스터님 27년 노하우의 차트 기법 계속해서 방송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해외 선물 매매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좀 차트의 노하우 설명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일단은 제가 3월부터 제 기법 3개를 총 공개를 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깊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게 못내 아쉽지만 오늘 또 하나만 짧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네. 자,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분명히 못 드립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3가지 법 제가 항상 소개를 해서 시켜드리고 자,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 해외 선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꽤 많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죠. 자, 들어오시면 제 기초부터 튼튼하게 다 교육을 시켜드리고 저만의 노하우를 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기법 3개 다 무료로 드리고 또 내일 또 제가 공교롭게 공개 방송이 또 있습니다. 자, 공개 방송을 보면 또 CPO에 대한 말씀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 12시 전까지 들어오십시오. 자, 오늘 일단 간단하게 5일, 20일 이평선만 이용해서 자,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보자로 해서 매매를 못하는 법은 없죠. 그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동평선 2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5일 이평선하고 20일 이평선이 뭔지를 알고 뭐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죠?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5일 이평선 간단해서 일주일이 5일밖에 우리가 매매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토일 빼고 그죠? 5일 동안 평균치 값을 바로 5일 이평선 선으로 근 거. 그걸 5일 이평선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얘기하는 게 단기 매매선, 뭐 심리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어디서 뭐 또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다음 20일 이평선. 자, 이거는 20평선이 20일이면 한 달이죠. 한 달은 또 5, 4, 20이니까 그래서 한 달치의 평균치 이게 바로 20일 이평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중기 매매선,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가지고도 우리가 짧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기법이 여기에 있겠다. 그래서 소개를 일단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팅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나스닥에 대한 예를 먼저 드릴게요. 나스닥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어떨 때 상승이 있느냐? 이거 간단한 겁니다. 일단은 골든 크로스, 이제 골든 크로스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죠? 데드 크로스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골든 크로스는 언제 발생하느냐? 자, 상방일 때, 매수일 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매수일 때, 그죠? 발생을 하는 거. 매도는 데드 크로스는 매도일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만 여러분들이 머리에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5일 이평선이 매수일 때는 5일 이평선 제일 하단에 있어야 돼요. 하단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얘가 20일 이평선 여기 보이시죠, 그죠?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 그죠? 이때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걸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방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캔들이 양봉의 캔들이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와줬는데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들어가면 안 되죠. 양봉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물론 한번 밀렸지만 결국에 지지를 받고 한번 올라가는, 그죠?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골든 크로스다. 이거 가지고 짧게 수익을 내는 그런 기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또 나와줘야 돼요. 매수만 있는 게 아니라 매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매도는 뭐 반대로 따지면은 자, 어떻게 돼요? 자, 5일 이평선이 상단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 배열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자, 일단은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자,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는 거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저희 걸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걸치고 여기 음봉 시그널 나오니까 바로 진입하면 수익을 또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초간단 매매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초단타니까 뭐 장기로 볼 때는 또 다른 기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천명 마스터와 함께 초단타 매매를 위한 차트 기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우리 천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의 매매입니다. 네, 모든 상품들 수익으로 마감했는데요. 총 수익률 30%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의 매매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는 약손실이 있었지만 그 다른 상품의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 잡으면서 총 수익률 36%로 마감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매일지입니다. 네, 골드에서 아주 약간의 손실이 있었지만 나스닥부터 홍콩 항생까지 모두 수익 마감하면서 총 수익률 28%로 기록했습니다. 네, 이젠 4월입니다.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의 매매 일지인데요. 골드, S&P 500, 오일과 홍콩 항생까지 모두 총 수익 마감했고요. 총 수익률 26%입니다. 특히나 홍콩 항생 201틱, 오일 같은 경우에도 61틱의 수익 내주시면서 마감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4월 첫째 주까지의 매매일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천명 마스터님, 우리가 이건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눈에 확 띄었을 것 같은데요. 제 뒤에 있습니다. 바로 이 홍콩 항생이 201틱의 수익이 났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이 중국 시장, 아시아 증시의 추세를 파악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4월 달에 이제 제가 봤던 상황은 뭐냐면 자, 3월 달에 이슈가 됐던 게 은행 이슈죠. 이제 항생이 이제 홍콩 거래소에 있다 보니까 홍콩이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금융의 허브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좀 약간의 하락폭은 이었지만 계속적으로 진정이 되면서 그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불씨를 지피면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적으로 앞으로는 하락보다는 상방의 어떤 시그널이 더 높겠다라고 보면서 계속 그렇게 시향적으로 상승의 어떤 방향을 모색해서 수익을 일단 시향적으로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시향은 시향일 뿐인 거예요. 시향은 시향일 뿐인 거고 거기다가 또 이제 리얼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자, 달러가 약세면 항생은 또 상방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4월 달에 여지없이 달러가 많이 하락폭을 키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생이 상당히 좀 상승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었고 이게 스텝 1, 그죠? 스텝 1이고 자, 그다음에 스텝 2 RSI죠. RSI가 3월 달부터 일단 상방의 어떤 시그널이 분명히 나와주면서 일단 각도까지 35도 아주 좋은 각도가 나와줬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MACD는 뭐라고 그랬어요? 추세라고 그랬죠. 추세도 역시 상방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주고 각도가 좋게 나와줬고 자, 그다음에 3월 말에 딱 보시면 어때요? 3월 말에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 계속 아직 꺾진 않았지만 자, 5일 이평선, 22평선을 강력한 골든 크로스가 나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월 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 물론 이제 4월 달에 이제 박스장인 전체를 봤을 때는 아직 62평선이 장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변골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 계속 타치라고 그때 상승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 이제 장을 또 살펴봐야 돼요.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항을 받을지 안 받을지 또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갖고 와요. 이걸 이제 다음 주에 또 제가 어떤 수익률을 이제 보면서 그때 또 계속 이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천명 마스터가 4월 지지주 큰 수익 내주셨던 이 홍콩 항생 리뷰까지 마쳤습니다. 네, 일단은 내일 정말 큰 빅 이슈가 남아있죠. 미국의 3월 CPI 발표를 앞두고 우리 천명 마스터의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참여를 위해서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이 정확하게 프리뷰를 할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종료 직전까지 모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 같이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